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2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발렌타인스데이인데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여자도 남자도 서로 선물과 초콜릿, 꽃다발을 주고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고 첫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슈퍼볼, 경기는 끝났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리에나의 수준 미달 하프타임 쇼를 전해드렸다면 오늘 전해드린 논란은 훨씬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애국가 아시죠? Oh, say, can you see?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되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애국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블랙 내셔널 앤썸, 즉 흑인 국가라는 흑인끼리 부르는 자신들만의 국가를 무려 1억 6천만 명이 시청한 슈퍼볼 경기 식전 행사에서 그것도 미국 국가 연주 직전에 틀어져 공연을 해서 논란입니다. 그리고 흑인 국가의 전 관중들 일어서게 하고 미국가와 같은 예우를 해줬는데요. 일부 백인 관중이 일어서지 않았고 이를 두고 또 인종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캐린 레이크 전 애리조나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흑인 국가가 나오는 동안 일어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매를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논란은 국가적 행사에서 미국 국가를 흑인 국가와 거의 동급으로 예우했다는 것.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가와 흑인들의 국가를 따로 나누고 미국가를 거부하는 생명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흑인 국가 틀어줬다는 건데요. 이래도 됩니까?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 양식 있는 흑인들은 흑인 국가 따로 연주하는 것 자체가 미국 내 흑인 분리 정책, 극단적으로 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 헤이드 정책, 인종 분리 정책과 다를 게 뭔가 흑인들 스스로 정신 차리자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슈가 되려면 얼마든지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좌파들도 뜨끔했는지 아무런 해명이나 기사로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흑인 국가가 뭘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가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ift every voice I see till earth and heaven ring with the 흑인 국가. 모두의 목소리를 높여 노래 부르자. 땅과 하늘이 울릴 때까지 자유의 하모니를 울려라. 기쁘며 퍼져라. 하늘 높이 울리는 만큼 요동치는 바다처럼 거대하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어두운 과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믿음으로 가득 찬 노래를 부르자. 지금의 시대가 가져다준 희망 가득한 노래를 부르자. 우리 새로운 날에 떠오르는 태양을 마주하자. 승리할 때까지 걷고 또 걷자. 우리가 걸었던 고단한 돌길, 우리를 벌하던 쓰디쓴 채찍, 태어나지조차 못한 희망이 죽어가던 시절을 느꼈고 너무 길어서 중략하고요. 주요 가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도살당한 자들의 피로 흘리며 우리의 길을 걸어왔도다. 마지막 줄은 신께 충실하고 우리의 네이티브 랜드, 즉 아프리카에 충실하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이요. 우리의 참혹했던 과거 기억하고 이제 미국 우리 거니까 우리의 조상 땅 아프리카를 기억하며 살자 이런 건데요. 미국은 정말 예전의 미국이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슈퍼볼을 주관한 전미 풋볼협회는 풋볼 선수 80%가 흑인들이고 미국가를 거부하고 미국가가 울리면 일어서지 않고 그냥 무릎 꿇고 국가를 거부하는 흑인 생명 소중하다. 미국을 거부한다. 맞짱 뜨는 흑인 선수들이 많아지자 고육지책으로 애국가 전에 흑인 국가를 연주한 것 같은데요. 이런 흑인 국가가 미국을 더욱더 혼란시키고 분열시킨다는 건 모르나요? 특히 이번 슈퍼볼을 중계한 방송사가 팍스 채널인데요. 팍스 채널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흑인이 미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6%입니다. 그런데 TV 틀면 가수들은 다 흑인들이고 운동선수 다 흑인들이고 TV쇼에 나오는 주인공 절반은 흑인들이고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미국에서 흑인 인구가 절반 이상 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흑인 생명 소중하다 때문에요. 소중한 것도 지나치게 대우하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엔 넷플릭스에서 1위 찍는 영화 얘기 잠깐 하면요. 제목은 You People입니다. 내용은 흑인 여자와 백인 남자가 사랑해 결혼하는 과정에서 백인 싫어하는 흑인 가족들과
흑인에 대한 과잉 반응하는 좌파 백인 가족의 좌충우돌 코미디인데요. 백인 가족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 가정이고요. 서로 자기들이 역사의 피해자다, 우리를 인정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웃기긴 하지만 뒷맛은 씁쓸합니다. 미국의 주인이 결국 주이씨와 흑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좌파들에게 어제 얘기해드린 것처럼 가스라이팅을 지대로 받고 있는 건지 점점 헷갈려집니다. 다이버서리, 즉 인종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 거기다가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매우 앞장서고 계시죠. 성소수자, LGBT, 자긍심의 달도 만들고 당신대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졌었는데요.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성소수자들이 이젠 더 이상 소수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어떠신가요? 개취이고 자유의 표현이라지만 개인적으로 아직은 저런 게 받아지지가 않는 9세대인가 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 원자력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샘 프린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자였던 저 인간이 수화물 절도 혐의로 미네소타 법원에 출두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10월 말 미니애폴리스 세인트 폴 공항의 수화물에서 2,325달러 상당의 여성의 수화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라고 해야 하는지 모를 저 인간은 절도 혐의로 징역 1년과 $10,000불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3,670달러 상당의 가방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인간은 관련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할 거라고 합니다. 1,700달러 상당의 가방과 850달러 가량의 의류, 500달러 상당의 화장품이 든 이 가방을 이 인간이 훔친 걸로 밝혀지면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다 여성용 주얼리의 가방의 의류 위주입니다. 그는 MIT를 나온 나름 똑똑한 사람이긴 합니다. 저 사람의 절도 혐의 문제로 원자력 에너지부의 직원 채용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고위직 등 입사를 하기 전 백그라운드 체크는 필수이고 엄청 자세하게 뒷조사를 합니다. 현재 에너지국의 입장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공화당원들은 그의 고용과 보안 승인에 대해 조사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존 바레서 공화당 상원의원은 범죄자들이 보안 허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직원 채용 심사 과정에 대해 심사숙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 다양성의 중요성. 미국 내 아시안이고 한국인인 저도 다양성 문제는 항상 중요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흑인과 성소수자에 관한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이게 과연 진정, 다양성을 위한 관심일까요? 단지 좌파들의 정치적 올바름, 그들의 이데올로지를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다양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화요일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러 왔습니다. 털. 모두들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시청하신 여러분들 중에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물론 꾹꾹 눌러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룰루와 함께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루야 인사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두 손 모으고 인사.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